요즘 주식시장 아주 정신없죠? 이상한 종목들이 막 튀어나와요.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대형주들, 성장주들 특히 반등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8만원, 삼성전자 8만원 돌파하냐 못하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8만원이 아니고 9만원이군요. 1분기 예상 실적,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안 나오네요. 종합지수는 그래도 플러스 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시장 평균을 깎아먹는 것 같아 보면. 이제 3200까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만들어 놓고 벌써 박스권에서 개월수로 3개월 차.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니까 4개월 차군요. 4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서만 놀고 있는데 대형주만 포트에 주력으로 담아놓으신 분들은 물론 코스피 200 내에서도 중대형주들 좀 반등하는 것들은 꽤 보이는 것 같던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런 종목군들은 또 싫어합니다. 또 정보가 또 없어가지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홍보하고 광고하고 기사로 많이 알려진 인기주 삼성전자죠 뭐 대부분. 실제로 통계치로도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샀더라고요. 1월달 기준으로만 해도 뭐 거래대금이 작년 코로나 투매 이후에 들어왔던 거래대금의 40%가 올해 1월달에 들어왔었는데 그 것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대부분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또 삼성전자로 다 들어갔대요. 다 물먹었지 뭐. 1월달, 2월달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아마 장이 좋은지도 모르실 거예요. 장이 뭐 좋다고 하는데 말만 좋지 뭐 계좌로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중소형주들은 또 어떤가요? 오늘은 또 증권주, 금융주, 유한타증권 이렇게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가 되면 올라가는군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지난 1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중소형주들 이번 기회에 올라오는 거죠. 뭐 키맞추기 반등이라기도 하고 뭐 순환매 랠리라기도 하고 이게 다 화폐량이 팽창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참고로 거래대금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발생했던 거래대금보다 지금 상반기에 쪼그라들었다 해가지고 시장에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다만 단타를 할 정도로 활발한 거래대금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하루하루 가격에 크게 영향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거래량도요 거래대금도 작진 않아요. 맞습니다. 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야 뭐 체감을 하지. 백날 뭐 시황 들으면서 장 좋습니다. 코스피 4천 갑니다. 5천 갑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가진 주식은 그 자리이고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우선주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담았어요. 사실 전체 계좌의 10%, 계좌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한 20%까지는 담아주세요 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물이 이번 주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유한타증권 우선주도 그렇고 크라운해태홀딩스 우선주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올라오겠죠. 뭐 대상홀딩스도 우선주 얘도 그렇고 이제 시작 같아 우선주들. 근데 우선주들도요 국가의 위치, 그러니까 우선주의 사이클을 좀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우선주를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수익을 내지 그냥 오늘 우선주 올라가니까 아유 나도 우선주나 한번 좀 사보자 하시는 분들은 단기에 뭐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아우 난 그 정도 수익도 만족해. 근데 그렇게 단기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또 다시 제자리로 내려갈 때 그 이상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요 우선주는 또 단기간점에서. 그래서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첫 번째 돌파 나가는 시점에서부터 사주면 좋은데 또 언제부터인가 우선주가 30분에 한 번씩 매매되는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들이 또 많아졌어요. 이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안 그런데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서 지금 거래가 30분에 한 번씩 밖에 안 되는 급등락이 심한 우선주들은 미리미리 좀 예약 매수를 통해서 담아져 있어야 돼요. 포트에. 보고 사면 못 삽니다. 보고 사면 못 사요. 지금 보니까 이 한국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 군인공제 거인데 이게 배당도 잘 주고 무엇보다도 돈놀이를 또 잘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또 겁나요. 이게 매년 10% 이상씩 나오는 건 기본이고 뭐 특별히 제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설비 투자로 투자 비용으로 또 들어가는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정말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한국캐피탈도 사실은 500원 이게 지금 액면가가 500원이잖아요. 한때는 액면가보다도 싸게 거래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투매 이전, 코로나 투매 이후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도 남들이 사지 않을 때부터 조금씩 역시 동전주니까 변동성이 좀 커서 부담스러우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금이 좀 생길 때마다 비중
정해놓고 내 비중만큼 좀 채워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수익을 이렇게 또 안겨주네요. 또 보너스 개념으로 이번 4월달에 또 배당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작년 배당락 이전에 담아놓은 종목군들은 또 이제 배당이 들어와요. 그 배당주들에서 또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들어오는 수익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꼴랑 뭐 주당 20원 30원 이렇게 주는 애들, 꼴랑 뭐 시가배당 기준으로 해도 2%대 주는 거 배당, 그거 뭐 나는 썽에 안 차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사실 지금 은행에서 특판으로 내놓는 상품들도 1%대 수익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배당으로 2%대 3%대 주는 것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배당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시세 차익까지 또 주니까요. 또 이런 동전주 중소형주들은 한번 또 출발할 때 수익률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에는 또 SNS로 카톡으로 또 배당 들어오고 있다고 통지 발송해주고 있죠. 종이로 된 통지서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거 뭐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죠? 종이로 언제까지 그거 수령하고 그냥 이메일로 받고 카톡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언제부터인가 배당 통지서, 주주총회 관련 통지서 이런 것들은 시골에서 이제 그냥 불쏘시개 대용으로 쓰면 썼지 뭐 버리는 것도 일입니다. 그 배당 통지서. 무튼 지금 종목군들이 보면요,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성장주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요 몇 달 전부터 중소형주 중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역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많은 비밀이 또 숨겨져 있네요. 참 4월달에 아무튼 배당 여러분들 쏠쏠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돈 잘 모으셨다가 뭐 뜻하는 바 있으시면 거기 또 쓰시고,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배당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는 게 가장 좋죠. 이 배당 지릿대 활용하셔가지고 꼭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군들이 또 오늘 강하게 또 흐름을 또 이어나갈까요? 코스닥들은 보니까요, 다들 뭐 본래 가치,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들이 행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어서 주가가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를 다들 급등을 시켜놓네요. 뭐 선거 관련 테마주들이 역시 강하게 좀 뛰기는 뛰는군요. 오늘이죠?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쪽에서도 뭐 보궐선거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제1의 수도 서울과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부산시장 선거가 지금 가장 큰 이슈니까, 뭐 오늘 8시까지 보궐선거 한다 그래요. 이제 오늘 저녁 때쯤 되면은 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요, 그 관련된 테마주들은 아마 오늘로써, 아니 어떻게 보면요, 이미 주 초반서부터 조정에 들어간 것들이 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선거 관련주들은 항상 선거 이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을 때 시세가 좀 화려하게 발생하지,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벤트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재료가 소멸되면서 시세가 좀 주눅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제자리로. 그래서 이제 선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그 선거 관련주라고 알고 뒤늦게 추격 매수하면 하실수록, 늦게 사면 늦게 사실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폭은 그만큼 작아지고, 대신에 빠르게 나와야 될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손실폭은 커지는, 그런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오늘로써 뭐 재료가 소멸된다고 해도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 또 새로운 대선주들이 이제 또 나올 텐데요. 또 관련해가지고 코스닥에서 또 종목군들이 또 벌써부터 출발은 또 하네요. 근데 이미 대통령 선거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여당, 야당 나뉘어가지고 특정 정치인 인맥으로 혹은 고향으로 혹은 뭐 족벌로 관련 테마 입혀가지고 지금 주가 뻥 띄우는데,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뭐 지붕을 끓이면서 당분간은 그 시세, 그 위치에서 좀 머물긴 하겠지만은, 물론 여기서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테마주라면은 뭐 하루에 1% 뛰기가 목적이신 분들은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통해서 뭐 계좌 수익을 좀 쌓아나가게는 전략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일이 손에 안 잡힐 거고요. 실시간으로 MTS, HTS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니라 그러면 아마 눈 깜빡할 사이에 또 지지라인 이탈하고 또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또 요하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선거 관련주 지금 급등 나가는 우선주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제 건설 섹터, 그다음에 이제 건설 섹터와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멘트, 건축용 자재 이런 종목군들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동안 조선주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또 조선주가 생각보다 수주량도 많이 기록이 되고 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당연히 반도체만큼은 아니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장기 평선 돌파를 쉽게 못하는 게 좀 눈에 띄어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 조정을 좀 얕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사라질 뻔하다가 상장 폐지 이번에 쌍용차가 상장 폐지 들어갔죠. 대우조선해양도 사실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돌파 나갈 때에는 주가가 강하게 돌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주식 주도주는요, 이 눌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자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과거 정권마다 발생했던 주도주 한 번씩만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우선은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주도주 섹터가 특별히 뭐 없었죠. 근데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성격으로 좀 강하게 뛰어나갔는데 얘도 보면요, 이 눌림목이 굉장히 얕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정이 깊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SPC 삼립식품이었죠. 파리바게트 아시죠 다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주도주라면 주도주인데 이 종목도요, 갈 때 움직일 때 특정 이동평균선 60일선을 깨지 않고 깨더라도 바로바로 60일선 위로 캔들을 다시 복귀시켜 놓으면서 추세를 이어서 나갑니다. 당연히 실적은 여기서는 아리송해요. 여기서는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좀 아리송합니다. 실적은요, 항상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뒤에 실적은 항상 후행성으로 뒤늦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실적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주가의 사이클상 이 종목이 매집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매집 이후에 변수가 꼭 발생하는데 이번에 변수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변수였죠. 그 변수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제 자리로, 제 가치로 올라가느냐 회복하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 가공 단계를 지나서 이제 분출로 향하게 되는데 이런 사이클을 경험하시고 학습하시고 무엇보다 이거대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벌리는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실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떤 재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무협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뭐 허공을 가르는 뭐 칼잡이들, 그런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엉뚱한 소리로 이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기는 좋은데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고, 그럴 때는요, 일단 해봐야 돼요. 일단 잡숴봐야 돼요. 그죠? 내가 스스로 체감하고 느껴야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각 정권 때마다 주도주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제가 봤지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MB 정부,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각 정권에서 출발했던 주도주로 이름을 날렸던 섹터들 보면은 매수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강하게 뛰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삼성전자가 수익이 날려면요, 호재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뻥뻥 뛰어나가야 되는데 뉴스 변죽만 올리고 주가는 강하게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야. 물론 여기서 바로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도 지금은 대형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제 지수가 버티는 이 상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이상은 시장 흐름이 크게 망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매월 발생하는 옵션 만기, 3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는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우리 시장이 컨트롤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추세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강세장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자리는 지켜야 돼요. 이 추세는 크게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60일선을 깨더라도 60일선 언저리에서 다시 또 주가를 회복시키고, 아마 이런 모습들이 횡보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200 내에서 또 숨겨져 있는 우리 카카오 같은 것들이 또 지수를 또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또 이 10%에 가까운 한 8.5%에 가까운 더 상승폭이 나오면서 또 지수를 다시 한번 또 플러스로 마감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또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종목군들이 당분간은 좀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요. 미래 성장성도 의심하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다 좋은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좋은 회사가 맞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과연 작년 한 해만큼의 상승률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저는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인 것도 많고 지금 당장 우리 종합지수, 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갈 제목은 맞는데 인재는 맞는데 과연 얘가 작년만큼의 성적을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멋있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소유하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맥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좋은 주식은 알겠는데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 200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형주 섹터에서는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장기 평선 돌파를 화려하게 보여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 조선주도 뭐 그거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주를 보더라도 이 중소형주, 중대형주, 그러니까 대형 조선사의 납품을 하는 강소기업들의 주식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근데 그들 종목군들은 대형주가 이제 수급을 독차지하면서 신고가 돌파를 할 때 소외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에서야 신발끈 묶고 부릉부릉 뛰어나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군들은 역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 돌파 나가는 속도가 틀려요. 별다른 뉴스가 없어도 뭐 이렇게 개인들이 좋아하는 포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와도 일단 주가부터 올려놓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순응하는 투자자가 돼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 건설 쪽, 그 다음에 건축용 자재, 그 다음에 뭐 시멘트, 비금속 광물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조선주도 보기는 보되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도 물론 좋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봐야 되지만은 역시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군들은 그 대형 조선사에 납품을 하는 강소 기업의 주식들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하고 같이 짝을 맞춰서 가는 섹터가 또 철강이에요. 철강. 물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우리나라 1등, 2등입니다. 이들 회사도 좋은데 역시 좀 가벼운 종목군 동국제강이 좀 더 강하게 뛰어나가고 매물대 돌파도 강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오늘도 동국제강 나홀로 또 상승을 또 확대시키면서 또 어제 전고점을 또 돌파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주가의 위치가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직전 매물대 돌파가 이제 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뒤늦게 쫓아가서 1% 뛰기, 2% 뛰기, 3% 뛰기 이런 목적이 아니라 큰 흐름을 탐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역시 중소 철강사 중에서도 여러분 돈이 될 만한 주식들이 꽤 많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요. 여러분들 한번 상승폭을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 오늘 상승폭을 좀 계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중소형 철강사 중에서 사실은 뭐 문배철강도 그렇고 이 부국철강도 그렇고 역시 대형 철강사보다는 장기적인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펀더멘탈 얘기하는데 이들 회사들도 펀더멘탈 분석해 보시면은 대형 철강사 못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배당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철강사들의 배당률이 꽤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철강주를 담으시는데 대형주 한도 종목을 뭐 수천만 원씩 몰빵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섹터 나눠서 뭐 철강 섹터, 조선 섹터, 건설 섹터, 뭐 광물 섹터 이렇게 나눠서 가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대형주 한도 종목 몰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중소형주를 좀 분산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은 굳이 대형주를 중소형주 비중만큼 살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려 그러면은 내 적정 비중만큼 중소형주를 사시는 게 더 돈이 되지 않을까? 뭐 싶어요. 뭐 투자 레시피는 뭐 많이 있으니까 거기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 계좌가 돈이 벌려야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편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지네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은 종합지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상승하는 와중에 음봉을 이렇게 안 껴주고 상승하는 거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경험은 없지만은 거의 뭐 88 올림픽 상투 때 같던 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노무현 정부 때 5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까지 단숨에 돌파 나왔던 이때에도요, 중간중간에 상승폭이 커지면, 월봉의 크기가 커지면 음봉이 한 번씩 껴주면서 이 숨고르기 조정이라도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봉 조정이 한 번도 없어요. 양봉이야. 코스피가 작년에 하반기 때 2200, 2500 여기 돌파 나가기 전에만 2달 딱 음봉 보여주고, 코로나 투매 이후로는 전부 다 양봉이에요. 양봉 개수만 세어보면은 지금 4월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월째 양봉이에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11개월째 양봉이면은 강세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걸 보고 또 지금 약세장입니다, 횡보장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야. 양봉 개수로 한번 세어보십시오. 월봉으로. 코로나 투매 이후에 지금 벌써 3월달 지나갔으니까 4월달이니까 13개월 됐잖아요. 13개월 차이인데 그때 동안 지금 음봉 껴준 게 딱 2달, 2개예요, 2개. 이 정도면 강세장이잖아요, 그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아무리 뉴스가 시황이 뭐 경제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시장이 우상향인데 당연히 상승장이죠. 근데 내 계좌 포트폴리오가 여기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과연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또 작년만큼 혹은 작년보다 좀 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결론은 주가의 위치와 가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원짜리가 10만원 되는 게 수월하지 10만원짜리가 100만원 되는 거,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되는 거, 뒤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만 비싸질수록 더 비싸지는 게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동안 막 가격이 막 급등하다가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더 줄고, 호가도 지금 정체되어 있고, 호가도 뭐 일부 아파트에서는 좀 낮춘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보면요,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 가격을 지탱할 만한 어떤 요인, 그러니까 그 가격을 더 주고 더 비싸게 나는 팔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요인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사주지 않아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뭐 메이저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은 물론 실적은 좋죠, 성장성은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그 섹터를 지금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좀 정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래도 뭐 당장 뭐 그런 주식들이 역시 강세장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가격이 뭐 요동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돈을 벌어다 주는 주식은 아닐 것 같다.